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2 과학 물질의 구성 2시간에 끝내는 물질의 구성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이 단원에서는 원소와 원자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소와 원자 개념 알기, 그래서 지금 물질 관핵 반천사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증명한 보일, 그 다음에 물을 열분해한 라부아즈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소와 원자의 개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지문들은 미래행 교과서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 물질의 바탕이 되는 기본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그 중에는 공기나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왜냐하면 그 옛날에 우리 현상들을 보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질의 기본 성분은 뭐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먼저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연 철학자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한 개의 원소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받은 또 이제 후대의 과학자 중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분은 더 많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물, 그렇죠? 불, 흙, 공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이 생각에 또 더합니다. 물, 불, 공기, 흙, 이들 사이에 따뜻함, 여기 사이에 따뜻함,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건조함, 그리고 요 사이에 차가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습함, 이런 그런 어떤 환경 조건에 관련된 얘네들 사이에는 또 요렇게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요걸로 해서 이 말로 인해서 요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서로 이것으로 인해서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요 이론을 누가 연금술사가 받아들여서 많은 그 값싼 금속들이 있잖아요. 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들기 위해 무더니애를 씁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금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당시에는 만들 수가 없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금속도 있습니다. 원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화학의 발전이 일어나는 기초가 됩니다. 이들이 다 이건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근데 이 실패가 새로운 발전을 일으켜냈다라는 게 더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1000년을 넘어서 1500년 가까이 넘어 지속이 되어서 오는데 이것의 종지부를 찍고 이것의 새로운 물질관을 이렇게 대두시킨 분이 계세요. 누구냐? 바로 보일입니다. 자, 보일은 입자, 예전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자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이론을 증명합니다. 실험으로. 그래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관을 알려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보면 선생님이 여기 A라고 하는 것을 쓰어놨으면 높이가 같죠? 자, 여기가 높이가 같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수은이에요. 여기가 수은을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수은을 더 넣어요. 자, 그러면 얘가 요만큼 A에서 B로 이만큼 V라는 부피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자,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이만큼의 V만큼의 뭐가 있었다. 빈 공간이 존재 있었다. 빈 공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입자들이 그 빈 공간 사이로 서로 오밀조밀 돼서 요만큼이 수은이 차고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와 입자로 이루어진 것과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보일은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고, 이런 방법이 지금 지속 과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하여 또 이제 시간이 지난 후대 과학자에서 아주 멋진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라부아지에. 여러분들이 식물과 에너지에서 광합성 할 때 프리스틀리와 대적이 됐던 라부아제예요. 이 라부아제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하여 이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요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이 실험에 이거는 물이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는다. 따뜻하거나 지금 여기 지금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흙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 실험을 통해서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정한 사람들은 이 물이 흙으로 변했다라고 한 거예요. 유리 그릇 안에 회색 가루가 생긴 것을 보고는 흙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라부아제가 100일 동안 밀폐된 유리 그릇에 물을 넣고 끓였더니 유리 그릇 안에 여기에 회색 가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색 가루가 결국은 물이 변해서 생긴 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이 생각을 아주 이렇게 딱 아니다 이거를 하면서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라부아제는 처음에 먼저 물의 질량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유리 그릇에 이 유리병의 질량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정확하게 선생님이 논문을 찾아보려는데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물의 질량은 100g이라고 합시다. 물의 질량은 100g 정도라고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의 질량을 이제 1000g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반응 전에서 물 질량을 다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유리병의 질량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바로 회색 가루 질량도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리병 질량은 그대로 100g. 그대로 100g. 그러면 유리병 질량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결국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흙으로.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잘못 미안. 선생님 요즘에 지금 정신이 없네. 자, 100g의 물의 질량 그대로 100g이 나왔어요. 실험 후에 다시 질량을 측정했더니, 그런데 유리병의 질량은 800g과 회색 가루의 질량은 200g으로 측정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요 100g이 800g과 200g으로 나눠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가 결국은 1000g인 거잖아요. 자, 이로써 결국은 이 회색 가루는 바로 유리병의 일부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라부아제가 이제는 물이 흙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져왔고요. 이제는 물이 기본 성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실험을 이 주철관에 놓고 가열한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봤더니 주철관이 녹이 쓴 거예요.
그리고 주철간의 질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소기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 수소기체 이제 질량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라부아제는 똑같이 자기의 실험으로, 자, 물 질량, 물을 했더니 물 질량이 자, 녹이슨, 자, 물 질량 플러스, 전에는 뭐가 있었어? 물과 주철관이 있었죠. 다시 쓸게요. 자, 물 질량과 주철관의 질량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나오면 주철관, 녹슨 주철관 질량과 그 다음에 수소기체 질량을 측정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녹슨 주철량의 질량이, 자, 여기에서 얘가 다시 100g이었다면 여기가 120g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10g이라고 하고요. 자, 그랬더니 이때 물 질량은 30g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는 거죠? 자, 녹슨 여기서 녹슨 20g과 수소 질량의 10g, 요거를 더했더니 뭐의 질량과 같더라? 물의 질량 30과 같더라. 따라서 라부아제는 물이 뭘로 같다? 산소와 수소가 되었다. 나뉘어졌다. 라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이 기본 성분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를 합니다. 전기 분해를. 자, 그럴 때 이때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래인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온 거 읽어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가 118종인데요.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30여 가지는 이제 인공적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우리는 원소의 다양한 성질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쓴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원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적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볼까요? 원소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당연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산소 플러스 수소라고.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요런 거는 옆에다가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적어줘요. 그리고 원소 사이의 반응을 이용하여 다른 원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원소는 어떻게 해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그쵸? 얘는 원소는 다른 물질로도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엔 변해.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억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원소가 어떻게 이런 개념을 정립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이 외울 것과 이해할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여기는 그래도 외워야 돼. 이 부분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고 이번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